잠깐 흔들렸던 투심이 다시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자리를 잡을지가 다시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지난주 연준 위원들의 위협, 그리고 지정학적 정세, 불안한 지표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한때 크게 올랐던 빅스 지수가 오늘은 크게 하락한 것을 보실 수 있었고요. 반면에 비트코인 가격은 많이 올랐고 증시는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금리에 민감한 러셀 2000이 큰 폭의 상승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상승한 것을 보면은 사실 이 증시 불장을 예측하는 사람들도 올해 금리가 예전의 예상만큼 오르지는 못할 수 있다에 많이 베팅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 페드와치 보시면은 올해 금리 인하 횟수 예상이 이제 2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회복력을 보여준다는 것은 이제 금리를 굳이 내려주지 않아도 증시 오를 수 있다. 금리는 신경 쓰지 않고 주가는 올릴 거다. 이런 시장의 어떤 다짐이 점점 먹혀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 중에 하나는 이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주주 소환이었습니다. 60페이지가 넘는 그런 방대한 자료였는데요.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그런 JP모건의 탁월한 성과 이런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런 내용을 덜어내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 좀 요약을 해보자면요. 일단 다이먼 회장이 그 전에 본인의 예측이 한번 틀렸다고 인정을 한 바가 있어요. 22년 중반부터 다이먼 회장이 세게 얘기를 한 바가 있었죠. 강력한 태풍이 온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이먼 회장 예측은 틀린 것으로 드러났고 경제가 계속 성장을 하니까 얼마 전에 자기의 얘기가 틀렸다는 점을 시사하는 그런 발언을 한 바가 있었죠. 지금쯤이면 재정부양책이 사라져서 경제가 안 좋은 국면에 빠졌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다. 이런 식의 실수를 인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이먼 회장의 이번 뷰를 보면 기본적으로 조금 비관적으로 이 경제를 보는 그런 견해가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이먼 회장 멘트를 좀 살펴보시면 일단 시장은 금리 하락과 인플레 하락과 완만한 성장이 겹치는 그런 연착륙 가능성이 70에서 80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나는 확률은 그거보다는 훨씬 떨어진다고 본다. 그리고 다이먼 특유의 어떤 비관적인 포캐스팅을 이어갑니다. 나는 과거에 높은 수준의 부채, 재정 부양책과 지속적인 적자에 대한 의견도 했는데 이번에 그걸 또 반복해서 쓰진 않겠다. 하지만 이런 기종학적 어떤 경제적 힘의 영향이 상당히 크고 이게 여러 해에 걸쳐서 효과가 나기까지는 누구도 이거를 완전히 이해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실 이번엔 약간 예측 무용론을 설파를 해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좀 재밌는데요. 이 지정학적 경제적인 힘은 예측할 수 없는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 이게 몇 달, 몇 년에 걸쳐 나올 수 있고 이걸 1년 예측으로 담아내는 것은 무리다. 그러니까 자기가 틀렸던 것을 좀 비껴나가고 싶었던 그런 것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얘기도 좀 흥미로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정학적인 사항은 세계 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고 잠재적으로 큰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이먼 회장이 예측을 포기했구나 이걸 느낀 점이 금리 예측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2%에서 8% 또는 그 이상의 매우 광범위한 금리에 대비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2에서 8을 대비한대요. 이거는 진짜 예측이 아니죠. 그냥 고백이죠. 나는 예측을 포기한다. 선언입니다. 그러면서 다이먼은 이 적당한 인플레가 동반된 강력한 경제성장, 이게 골디락스겠죠.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또한 인플레를 동반한 경기 침체, 이건 스태그가 되겠죠. 이런 상황이 다 올 수 있고 우리 회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돈을 벌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애둘러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다이먼의 진위는 아무래도 인플레 재발에 좀 더 무게를 많이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쓴 글을 좀 더 읽어보면 오늘날 인플레이션을 포함한 많은 주요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양호하고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내일을 내다볼 때 미래에 영향을 미칠 조건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되는 재정 지출, 세계의 어떤 재군사화, 세계 무역의 어떤 구조조정, 새로운 그린 에너지의 자본 수요,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필요한 투자, 이런 거에 대한 그 에너지 비용 상승, 또 이런 것들이 다 인플레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게 사실은 그게 진이라고 저는 봅니다. 은행 위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데요. 23년 5월에 SBB와 시그니처 은행이 파산되고 인수가 될 때만 하더라도 나는 은행 위기가 완전히 끝난 것으로 봤다. 왜냐하면 이런 은행만이 어떤 극단적인 금리 익스포저와 이 장기채를 너무 많이 들고 있는 그 만기 보유 포트폴리오의 어떤 불균형, 이런 것들에 시달린 것으로 봤는데, 그리고 다른 지역 은행들은 이런 문제를 겪지 않았기 때문으로 봤는데, 앞으로 만약에 금리가 급격히 오르지 않고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지 않는다면은
위기는 끝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장기금리가 6% 이상 오르고 대부분의 이런 현상, 경제가 경기 침체를 동반한 그런 시스템으로 넘어간다면 은행만이 아니라 레버리지를 많이 쓴 기업에도 많은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다. 단순히 금리가 2%포인트만 뛰어도 대부분의 금융자산 가치는 20% 감소하고 특히 오피스 부동산은 경기 침체와 공실 증가로 가치가 훨씬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다가 금리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오랫동안 극도로 낮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투자자와 얼마나 많은 기업이 이런 금리 환경에 진짜로 대비하고 있는지는 나는 확신할 수 없다 이렇게 불안감도 표현을 합니다. 일단은 다이먼 회장의 첫 번째 뷰는 일단은 예측 포기입니다. 2에서 8% 금리가 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예측 포기와 진배 없겠죠. 하지만 그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솔직히 나 예측 이번에 틀렸고 그래서 어떤 예측도 틀릴까봐 조금 자신이 없어서 세게 말하진 못하지만 솔직히 인플레 재발에 신경이 상당히 쓰이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점은 너네 알아야 된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마침 다이먼 회장이 이 주주서한을 발표할 때 상승론자 대표주자 톰리가 CNBC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회자가 톰리를 잠깐 멈추라고 하고 다이먼 얘기를 막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톰리는 본인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인터뷰로 나왔다가 다이먼 의견을 듣고 본인의 생각을 설파할 그럴 기회를 얻은 것이죠. 그때 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이먼과 확실히 톰리는 생각이 다릅니다. 다이먼은 훌륭하다. 나는 훌륭한 사람을 본다. 왜냐? 혹시나 경제가 잘못됐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시장은 지금 우려를 빠르게 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고 지난 2년간 어떤 일이 있었냐? 경제가 급격히 식을 거란 우려가 크지 않았냐? 하지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고 지금 포인트는 이 다이먼도 얘기하는 게 인플레가 이 높은 수준에서 머무를 거라는 고축화될 거라는 그런 우려인데 톰리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이먼이 틀렸다는 겁니다. 왜냐? 톰리는 이번 주 나오는 CPI가 시장에서 나오는 첫 번째 깨끗한 클린한 CPI 보고서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뭐가 깨끗하고 뭐가 더러운 거냐? 톰리 생각으로는 이번 CPI가 계절적 요인이 사라지면서 상당히 낮은 숫자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베팅을 합니다. 상당히 도발적인 그런 베팅이죠. 그래서 톰리는 나는 이 랠리에 탱크의 그림이 아직 남아있다고 본다. 시장에 너무 많은 조심스러움이 있는데 이 시장 레버리지를 봤을 때 장이 좋았던 21년 10월보다 레버리지 비율이 오히려 낮고 6조 달러 대기자금이 증시에 뛰어들 여지가 있고 또 내가 만나는 고객들을 보니까 너무 조심스러워한다. 인간 지표라는 거죠. 이런 걸 봤을 때 주식은 이런 근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고 본다. 이렇게 톰리는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톰리는 이런 다이먼의 어떤 거시적인 얘기 이런 거는 지금 관심이 없어요. 본인의 어떤 그런 역할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지금 그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랠리가 멈출 때가 아니고 지금은 돈 벌 기회라는 겁니다. 그걸 놓치지 말라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를 시작한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번의 금리 인하까지 필요 없을 수도 있다. 한 번만 인하해도 좋은 시나리오 될 수 있다. 한 번만 내려도 증시 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금리를 인상한다면 주식에 나쁘겠지만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다이먼 회장과 톰리 얘기를 중심으로 의견 살펴봤고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월거할부 구독과 좋아요, 사랑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